이거 하자. 지금 하나 더 주간 테스트를 내가 가능하면 10분을 넘기지 않는데 나는 진짜 주가도 무조건 쓸 수 있었다. 쓸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다 하는 건 맞았다고 해도 돼. 오케이? 그 반대로 주간 테스트 빵점 맞아도 나는 뭐라고 안 해. 이 테스트는 뭐라 그랬어? 제 시험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시험이야. 복습하는 거. 오케이? 빵점 맞아도 돼. 근데 다시 말하지만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 이거 8개 이하로 틀린 애는 없어. 지금 나한테 통사 수업 듣는 게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이거 7개 이하로 틀린 애가 거의 없어. 오케이? 자, 보자. 1세대 인권 뭐뭐 있었어? 자유, 평등, 참정권 있었다. 그리고 사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평등에 관련해서 나라 이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프로 외우라고 그랬거든? 맞니?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문서 이름은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전쟁, 독립혁명, 그래서 문서 이름은 독립선언문. 다음 프랑스의 12혁명, 그리고 문서 이름은 인권선언문. 일단 내가 이렇게 3개 먼저 외우라고 했어. 맞아? 그리고 원래는 나중에 심화할 때 참정권 운동 따로 빼서 외우라고 했었어. 맞지? 참정권 운동에서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 참정권 운동이고 문서는 인민헌장. 그 뒤에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그리고 나중에 흑인 참정권 운동도 있는데 그건 1960년대이기 때문에 순서 맞추기 할 때는 뒤로 빠진다 라고 했던 것까지. 근데 지금은 요렇게라도 미리 외워놓으면 방학 수업은 성공이야. 마찬가지 2세대 인권 뭐라 그랬어? 사회권. 그리고 사회권 기반 문서 뭐라 그랬어? 바이마르 헌법. 이것까지 했었어. 다음 3세대 연대권. 연대권은 기반 문서 세계 인권선언 48년에 유엔에서 만들어졌다까지는 외워주라 그랬었거든. 맞니? 자, 다시 자의적으로 부분 점수 따위 만들지 마. 여기서 뭐 하나라도 빠졌으면 틀린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심화 하나 더. 자, 자유, 참정, 사회, 이 3개는 큰 범위에서는 셋 다 자유권이다. 내가 이거 설명했어 안 했어? 몰라? 오늘 다시 들어. 다시.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다시 뭐라고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나한테 간섭만 안 하면 돼.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 소극적 방어적 권리. 국가가 나한테 간섭할 거 방어하는.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근데 참정권도 큰 범위에선 자유권이야. 무슨 자유? 국가에 대한 자유. 뭐라고? 국가에 대한 자유. 뭔 소리야? 국가한테 간섭질 할 권리. 내가 국가한테 야 이렇게 해! 이게 뭐야? 정치참여잖아. 그거 할 권리. 그러니까 얘는 더 적극적이지. 근데 나중에 배울 때는 적극적 권리라고 안 배우고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라고 배울 거야. understand? 적극적 권리라는 키워드는 사회권, 청구권한테 갈 거야. 알겠지? 이런 키워드로 예안이어 나중에 분류해. 다음, 사회권은 뭐였지 뜻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 그럼 이건 뭐야? 국가에 의한 자유. 다시 뭐라고? 국가에 의한 자유. 내가 쫄딱 망해서 저기 3번역 2번 출구에 있는 저기 벤치에서 신문지 2장 깔고 자고 있을 때 나의 생존권, 나의 생명권을 위해서 국가가 나한테 뭘 주는데? 최저생계비. 오케이? 그럼 그 국가가 나한테 주는 거잖아.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이 셋을 다 큰 범위에서는 자유권에 속한다라고 수업하는 학교들도 있어. 그런 경우는 거의 최상위 티어야. understand? 하나. 다음. 자,
현대사회 인권. 여기서 확장되는 인권은 기본적으로 뭘 기본으로 확장한다 그랬어? 최소한 인간다운 삶. 뭐라고? 최소한 인간답다에서 필요한 것들이 점점 늘어난 데서 줄어든 데서 늘어난 데 있잖아. 그중 대표적인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주거권. 뭐라고? 그래서 내가 햇빛 받을 권리 뭐까지 설명했었어? 일조권. 뭐라고? 일조권. 그리고 자, 영화 티켓 값을 같이 준다 그랬잖아. 맞아? 이게 뭐였지? 문화를 즐길 권리로서의 문화권. 뭐라고? 문화권. 그리고 사이버, 전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더 추구되는 권리. 엽기 사진 지우기. 뭐라 그랬어? 뭐라고? 미칠 권리.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녹여주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을 거야. 자, 이건 서술형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얘는 수행평가 주제로 제일 많이 쓰여라고 내가 통합사회 수업하다 보면 계속 던지는 거 기억 알지? 배운 사람들. 자, 다시 지금 수행평가 어떻게 바뀌는지 가이드맵 나왔지? 아까 한국사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맞아요? 통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업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원래 수행평가에 이렇게 응용돼요 라고 던져줬을 때 그때 나라면 이게 만약에 수행평가 주제로 나왔을 때 어떻게 글을 쓰지? 라고 기본적인 개요 정도만 머릿속에 구상을 해봐. 그것만으로도 너희들 수행평가 대비하고 있는 거야. 자, 이칠 권리는 뭐랑 충돌한다 그랬어? 국민의 눈 두고 자냐? 아니 지금 뿌락지한테 테러 당한 건 나인데 왜 니네가 이거 뻗어 있어? 니네도 그 음식점 갔었니? 아 그럼 에어컨 꺼놓고 내가 돌솥 알밥 먹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 더워서. 다시 잊힐 권리의 반대가 뭐냐고? 알 권리. 다시 뭐라고? 알 권리는 누가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다시 뭐라고? 국민의 알 권리. 다시 남기훈이 여자친구랑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여자친구한테 까이게 됐는지 우리가 알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건 뭐야? 남기훈의 잊힐 권리. 맞아? 이건 뭐니? 프라이버시, 사적 권리. 맞니? 근데 남기훈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 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누가 알아야 돼? 국민이. 왜 알아야 돼? 어떤 놈인지 알아야 뽑든지 말든지 하지.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인데. 맞아 아니야? 이게 뭐라고? 그럼 알 권리가 중요해? 잊힐 권리가 중요해? 답이 없다고. 이해해서? 아무리 대통령 후보지만 여친한테 까였던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럼 반대로 거기까지 알아야지. 하다못해 얘가 12살 때 빤스 팔아먹은 얘기까지 다 알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맞아? 그래서 논제야. 이해했니?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 다음 우리 헌법 포괄적인 것. 헌법 제10조 뭐라 그랬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래서 정확하게 포괄적 권리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할 건데, 자, 이 플레임 자체를 쓰세요라고 하는 초저난이도형 단답형 문제도 있어요. 있기는. 알겠지? 자, 다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 중 내가 지금 참정권은 미리 외워놓으라고 했을 거야. 선거에 참여할 권리 뭐였지? 선거권. 이건 피선거권을 포함한다. 이랬었어. 그 다음 공무원이 될 권리. 공무 담임권. 자, 헌법 개정할 때 우리가 하는 거 뭐라 그랬어? 국민 투표. 그래서 국민 투표권. 투표권과 선거권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통사에서는 지금은. 알겠지? 그 다음 청구권이 좀 어려웠어. 재판 청구권. 또 청구권이고 문서로 청원할 권리. 또 청구권이고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할 권리. 또 청구권이고. 자, 형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구속수사당한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했어? 형사 보상 청구권. 반대로 내가 범죄 피해자야. 그리고 병원 가야 돼. 병원비를 국가가 먼저 준다. 이걸 뭐라고 했었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요렇게 있었어. 그 중에 4개 쓰는 거였어. 맞니? 자, 다시 우리 지금 방학 수업의 의는 목표는 뭐라고? 내신할 때 필요한 기반 지식 중 미리미리 조금 외워놓으면 시험 대비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지식들을 미리 잡아놓는 타임이야. 오케이? 이거 있다고 100점 못 받아. 죽어도 못 맞아. 그냥 예를 들면 중간고사 시험지 받았을 때 이 지식만 가지고 보면 빵점이야. 빵점. 근데 우리 시험 범위 전체 범위의 약 30% 정도 만들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자, 법의 위기에 뭐라고 그랬어? 헌법. 누가 만들었어? 국민. 그게 뭐였어? 국민투표. 맞지? 다음이 뭐였니? 법률. 법률 누가 만든댔어? 입법부 국회. 다음 명령. 누가 만드는 거라 그랬어? 행정부. 다시 그러면 조례안과 규칙. 다시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랬어? 지방의회. 다음 규칙 누가 만든댔어? 지자체장. 왜 심화가 필요한지 이제 한번 보여줄게. 자, 저 4개는 저 표 자체는 고등에서도 당연히 하긴 하지만 저 내용 자체 중국에도 있거든. 맞니? 그리고 우리 나중에 심화할 때 서술형 문제, 예상 문제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3권 분리. 뭐라고? 빼서 예를 들어볼게.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다. 뭐야? 자, 입법부가 하는 일이 뭐야? 그러면 사법부가 입법부에 견제 뭐 할 수 있어? 이거 원래 주간 테스트에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안 넣은 거야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2가지 설명했는데 내가 위 헌법률 심판, 그리고 또 하나가 헌법 소원 심판. 그 중에 법원이 헌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뭐였어? 위헌법률 심판 제청. 다시 뭐라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다 봐봐. 입법부가 만든 법률인데 사법부가 직접 없애버린다. 이러면 이건 3권 분리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는 필터가 필요한 거라고. 근데 다시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뭐야? 다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랬어? 그건 직접 못 없앤다 그랬어? 근데 자,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아까 말한 이름에 힌트가 있어 이미. 뭐냐고? 봐봐. 위헌 법률 제청,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지. 위헌 명령 규칙 심사권. 뭐라고? 위헌 명령 규칙 심사권. 이건 뭐야? 직접 없어도 된다. 이해했어? 이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작동 원리, 그 중에서도 입헌주의하고 법치주의 설명할 때 저 내용은 같이 가야 돼요. 오케이? 다음, 헌법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헌법 제37조. 자, 뭐 있다 그랬어?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경우, 질서 유지에 관한 경우, 공리에 의한 경우, 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본질적 내용에 대한 심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잡아준다 그랬어.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 있던 거고 고등과정 전환이 되어간 답한 문제. 근데 이것도 심화되면 한도 끝도 없이 심화된다. 까지 하나. 다음, 시민불복종. 학자는 누구였고? 롤스. 대표 사례 뭐 있다 그랬어? 간디의 소금 행진 일단은 넣을 거고, 나중에 만약에 더 배우면 몽고메리 버스 사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 이렇게 나오거나, 그리고 홍콩의 우산혁명 이렇게 3개를 쓰세요라는 문제도 잘 나와. 다음,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보통 롤스의 요건이다라고 했어. 공공성, 공개성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다음 최후의 수단 이어야 한다고 했고, 다음 실제 위법 행위를 해야 된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고 했고, 이때 폭력은 동원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
이렇게 이런 요건들이 있었고 이 외에도 심화되면 시민부목적 롤스 말고 누가 더 있다 그랬지? 소로, 드워킨, 싱어가 더 있다까지 원래는 했었어. 맞지? 다시 내가 가로 열고 쓴 것들은 주간 테스트의 답으로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복습할 때 꼭 외워놔라 라고 했던 것들. 다음 현대사회 분배 기준 첫 번째 뭘 보거나 너의 능력을 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업적을 보거나 세 번째 필요하면 준다. 그래서 원래는 밑에 내가 대표적인 예 한 개씩 그리고 단점 한 개씩을 쓰세요라고 원래 다른 학교들은 다 냈었는데 우리는 저기 지금 1, 2, 3으로 쪼갤 걸 1번으로 묶어놔 버려가지고 내가 양심상 쉽게 냈어. 8번만 내가 말하는 게 저 셋 중에 뭔지를 맞추면 돼. 알겠어? 잘 봐. 가정 형편 어려워서 주는 장학금 필요에 의한 분배. 다음 대기업 신입사원 뽑기 블라인드 테스트 능력에 따른 분배. 다음 성과급 지급 업적에 따른 분배 나눌 수 있지. 다음 우연적 요소의 개입이 너무 크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같은 것들이 좌우한다. 뭐야? 능력에 맞아. 다음 서로 다른 업적은 비교하기가 힘들다. 업적에 따른 분배. 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될 수 있다. 필요에 따른 분배 맞아요? 요렇게 나누라고 했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반적 정의 뭐라 그랬어? 공동체에 옳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지만 자 특수적 정의 어떻게 하면 자 그렇지 사회 공통가치에 대한 분배적 정의 그리고 사회 공통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기여도에 따라. 그래서 한 개 기여하면 한 개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특징? 기하학적 비례. 근데 반대로 하나 잘못하면 하나 처벌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했었고? 교정적 정의. 교정적 정의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 뭐에 대해서 했다고 금방 말했다? 형사처벌의 원칙에 무슨 주의적 관점이라고 내가 표현했었지? 응당 보복주의적 관점. 그러면 하나 잘못하면 하나 처벌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산술적 비례. 그러면 마찬가지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무역, 상업이 발달한 나라. 그래서 무역이나 상업에서 적용될 만한 원리 뭐 있다 그랬지? 교환적 정의 좋았어. 교환적 정의는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만 바꿔야 된다. 그럼 이것도 산술적 비례다까지 했었어. 맞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여기 있는 내용이면 이미 뭐야? 1단원 다 한 거고요. 2단원 1챕터가 끝난 거예요. 맞아? 다시 원래는 내가 2시간 수업 기준으로 갈 때는 하루에 한 단원씩 지금 해서 내가 5주 동안에 한 단원씩 다 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3주 3시간이어가지고 조금 어쩔 수 없이 단원 2개를 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사진 찍어. 그리고 내가 아까 우상혁이라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딴 거 다 제끼고 지금 경제 먼저 하라 그래서 경제 할 거야.